네, 정확한 보도를 내드리긴 좀 어렵지만 들리는 전언은 계속 그 주식 양도세 차익과세 기준이 10억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재료이긴 한데 자,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우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기업을 하나 깊숙하게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HE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형수 대표는 과거에 이제 전자신문 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IT 쪽은 뭐 시쳇말로 빠삭하다. 네. 빠삭하니까. 네. 네,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부담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기자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분석력이 있으시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셨던 기업 중에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즈미디어? 네, 이즈미디어. 어제 주가가 갑자기 확 솟구치는 바람에 네네. 물론 종가는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뭔가 그때 재료가 뭐였죠? 아, 저기 이제 그 좀 TOF. 시총이 작은 회사라서 좀 변동성이 아직 큰데요. 네. 그 아이폰 12 이제 그 공개를 했잖아요. 아이폰 네네, 아이폰 12. 12. 예, 12를 공개했는데. 아이폰 12 이러니까 희한하네. 12, 예. 그 이제 맥스 시리즈, 맥스하고 맥스 프로에 이제 TOF라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이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모듈에 어떤 그 검사를 하는 장비 업체고요. 네. 이 회사를 그때 이제 제가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은 LG 이노텍이 100% 공급하고 있어요. TOF 이제 모듈 자체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플이 애플 아이폰에. 그렇죠, 아이폰. 예. 그럼 향후 이제 내년에 나오는 신모델들에는 TOF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LG 이노텍한테 계속 독점으로 맡기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이노텍 입장에서도 그 물량을 다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쪽으로 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벤더를 좀 네네. 넓히는군요. 그러면 거기 투자 수요들이 있을 거고, 그 검사 장비가 필요할 거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업체들이 가능성이 있을까? 이즈미디어가 유력하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소개를 소개드렸었습니다. 해주셨죠. 네네. 물론 어제 주가가 갑자기 솟구쳤던 거는 이제 뭐 정치인 간의 연관설을 어디서 막 돌리는 것 같은데 그건 직접적으로 아니고 본질은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애플 아이폰.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이 휴대폰 기능에서 무슨 기능을 담당할까요? 그러니까 AR 기능을 굉장히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폰 12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평? 네, 혹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네. 늘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AP 생긴 디자인이 네네. 우리 그 슈퍼마켓 가면은 네네. 살 수 있는 깻잎 통조림. 네네. 그 예전에 아이폰 이제 4 때 이제 그런 디자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AP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AP. 애플 AP는 이제 애플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렇죠. AP인데요. 이번에 보면 CPU 기능이 40%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GPU 기능이 30%가 개선됐습니다. 네. 역대 이제 이런 모델들이 계속 이렇게 뭐 계속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성능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경우는 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GPU 쪽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래픽. 네네. 그래픽 처리 성능을 왜 이렇게 많이 높여놨을까? 결국 그건 AR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TOF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AR 컴퓨팅이 어떻게 앞으로 달라질 것인가? 그러면 TOF의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건가? 애플이 그걸 많이 네. 적용한다면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삼성이랑 중국 업체들도 결국 그 어떤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킬러 앱들을 또 급히 채용해서 넣어야겠죠. 스마트폰에. 맞아요. 네. 네. 이제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좀 이렇게 네네. 힘드실 수 있지만 네네.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 대상이다. 네네. 그죠? 이영수 대표가 소개해주는 기업은 뭐 단타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네. 뭐 결국은 오르긴 하는데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공부하는 데 상당히 큰 네. 도움이 되고. 네. 자, 오늘 KNJ를 네네. 뭐 소개시켜 주실 것 같은데 네네. 대규모 증설은 SIC의 자신감 어떤 네. 의미죠? 이 회사 제가 한 4개월 전에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한 7천 원대 정도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네. 네. 지금 그게, 주가는 얼마죠? 한 16,500원까지 많이 갔다가 올랐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올랐네. 네, 올랐다가 내려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네.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디스플레이 회사는- 후공정 장비 뭐 이렇게 써 있던데. 네. 뭐 제목 그대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지금은 매출 비중으로 보면
작년 실적으로 SIC가 실리콘 카바이드. 카바이드, 네, 실리콘 카바이트? 카바이드. 카바이드. 네네. 트나 뭐 드나 뭐. 네네. 외래어니까. 네.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고요. 네. 이 소재는 그 화합물입니다. 실리콘하고 탄소를 1대1로 해서 섞어서 만드는 소재인데 네. 현존하는 자연계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하고 내 화학성이 좋고 내 마모성에 잘 견디는 네.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가 점점 이제 반도체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낸드 플래시나 D램이나 EUV 공정이나 결국 거기에서는 어떤 미세 공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미세 공정용 어떤 나노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거기에 시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네. 사실은 이게 절단을 해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일반적인 유리도 우리가 만져보면 약간 거실거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아주 정밀하게 절단을 얇은 유리를 하려면은 그 엣지 부분에 네네네. 그라인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갈아내야지 네. 그 크랙이 더 쫙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이익은 SIC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형태군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 이익이 대부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디스플레이 후공정, 네. 그리고 이익은 대부분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의 업사이드도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부품 쪽에 주목을 하신다고요? 최근에 이제 160억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결국 SIC 링 쪽에 주로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투자를 왜 할까? 작년까지는 결국 전부 대부분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했습니다. 네. 작년 매출이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한 130억 정도로 130억.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마진율은 20% 중후반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SIC 링만. 마진율이 좋은데? 굉장히 두 좋습니다. 자릿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160억 투자를 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한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니까 이 작은 회사에서 160억이라는 베팅을 했을까라고 이제 추론하는 거고, 네네. 합리적 추론. 그러면 국내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의 그 규모나 현황 네. 이런 것들도 뭐 경쟁 상대 업체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네. 작년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크진 않네요. 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앞으로는 신규 반도체 팹에는 무조건 실리콘 카바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소모품인가요? 네네, 소모품입니다. 챔버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네. 챔버 안에서 식각이나 어떤 증착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강한 가스와 유도 가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파츠가 노후화돼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부품을 갈아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반도체 라인을 세워야 됩니다. 반도체 라인을 하루 이틀만 세워놔도 수백억 대 손실이 그렇죠. 나는데 정전 났다 그러면 그렇죠. 뭐 몇백억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츠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기존 실리콘 부품보다는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수요가 활동이 늘어날 네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세계적으로 TCK라는 업체가 네. 국내에 이제 상장돼 있는 TCK라는 업체가 이제 세계적인 회사고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KNJ는 한 10%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많이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SIC 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3천억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이게 CVD 공정, 케미칼 네. 증착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맞아. 왜냐하면 이 화학 기상 부품 자체는 식각에 쓰이는 부품인데 네. 이거를 화물을 파우더를 가지고 증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착을 여러 번 겹쳐서 그 부품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들고 여기를 기계로 깎아서 그 어떤 CNC 공정으로 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건데 결국 그 어떤 그 CVD 공정 기술이 없으면 이 SIC 링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VD 기술이 중요하고 원래 TCK도 그렇고 KNJ도 그렇고 예전에 LED 때 네. LED 시대 때 MOCVD라는 그 장비를 개발하던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SIC 링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이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빨리 적응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잠깐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시설 투자 공시를 냈고 160억. 네. 9월에 네네. 냈네. 네. 설비 투자 배경은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네네. 신규 공장에 대부분 투자가 됐고요. 네. 이제 신규 공장이 투자가 됐고 거기 한 10개 정도 라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지금 2개 정도 라인이 이제 깔렸고요. 앞으로 8개 라인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 상황을 맞게 회사도 설계를 했겠죠.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멈칫멈칫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괜히 짓지는 않았을 거다. 네네. 거기 뭐 놀이터 짓는 건 아닐 테고. 네네. 뭐 앞으로 웃긴 얘기 하려고 수주가 그런 건 많이 아니지만.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수주가 물론 SiC 시장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되게 최근에 좀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이제 실리콘 기반에서 SiC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텔이라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장비 업체 통해서 맞아.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이런 하나 그림이 머티리얼스는 도쿄일렉 전향이 좀 굉장히 강하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쿄일렉트론 실적 공시하고 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또 네네. 나왔던데. 자, 그러면 사실 요거 민감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네. 되겠다. 네. 삼성이 네. QNED를 네. 지금 공식적으로 막 주창하진 않는데 네.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우리 KNG하고 관계가 현재 관계 깊습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는 이거니까. 예, 결국 TV향이잖아요. 음. TV면 TV 글라스 유리를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요. 네. 엣지 글라인더를 가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KNJ 같은 경우는 예전에 LED 쪽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한 경험들이 있어요. 결국 그 QNED라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유리 그 사이에 기존에는 액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LCD라고 하고 그 안에 저 유리 2개 사이에 어떤 그 OLED 유기물이 들어가서 그렇죠. 자발광하면 OLED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QNED는 뭐냐면 그 사이에 나노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LED 네네. 형태? 나노 사이즈. 사실은 마이크로 사이즈가 맞아요. 사실 앵커님이 아시면서 물어보는 아니, 것 몰라요. 같긴 한데 결국 근데 이름을 네이밍을 삼성이 나노 LED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사이즈 맞습니다. 네. 예,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냥 나노 그 업체 그 삼성전자의 말로는 나노 LED를 촘촘하게 박아서 자발광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 공정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 셀 안에 들어가는 자발광 물질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KNJ 같은 경우는 유리 엣지 글라인더 쪽에서 굉장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고요. 네. 중요한 게 LED 쪽에서 그러면 그 안에 자발광 소재 LED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LED 그 챔버 안에서 그 서셉터라는 저기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LED 서셉터. 서셉터. 네, 서셉터라는 그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인데요. 그거를 이미 삼성 쪽에 몇십억 정도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후 실적하고 네. 주가 전망 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지금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특히나 후공정 업체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SiC 링 쪽이 계속 그 SiC 소재 쪽이 지금 SiC 링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샤워 헤드, 서셉터 쪽으로 계속 다변화될 거거든요. 그리고 SiC 링 자체도 커지고 네. 그러면 멀티플을 이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 업체 어떤 그 성향으로. 파츠 업체에 그 멀티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실적 개선과 멀티플 릴레이팅 논리가 붙어주면 주가는 오버슈팅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또 오늘 방송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네,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메라 후면에 디스플레이 후면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카메라 구멍이 거기만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거기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게 히아라는 장비고요. 네. 그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크레파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똘똘한 장비 소재 업체에다가 그 개발 자금을 주고 네. 나중에는 지분 투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히아 쪽에서 네. 크레파스 프로젝트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데.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쪽입니다. 여기까지만 네네. 더 들어가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단독 기자였으면 만약에 단독 보도였을 단독으로 텐데. 제가 특종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매경 TV 시청자분들만 위해서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영상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KNJ 들어봤습니다. 우리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똘똘한 기업이네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